단호박은 40세 이후의 성인들에게 노화 방지, 저속 노화를 할 수 있는, 또 면역력도 좋게 해주고 혈당 관리도 잘 되고 소화도 잘 시킬 수 있는 식재료 중에 하나가 아닐까. 양파하고 굉장히 좋은 궁합이거든요. 그래서 되도록이면 모든 식품은 안 하셔야 되는 거 알죠? 조리할 때 어떻게 해야 돼요? 양파와 함께 먹으면 시너지 효과를 내는 조합이 있나요? 양파는 너무나 우리가 흔하게 쓰는 채소잖아요. 그래서 항상 상비되어 있는 그런 채소 중에 하나인데, 양파가 생으로 먹으면 알싸한 맛, 매콤한 맛이 있지만 또 가열해서 먹으면 달콤한 맛도 난단 말이에요. 그래서 어느 다른 채소라든지 잘 어울리고 어느 식재료하고도 잘 어울리기 때문에 맛을 높이는 궁합이 있을 수가 있겠고, 또 영양적으로 잘 매치가 되는 궁합도 있을 수가 있는데요. 양파하고 마늘, 또 양파와 이런 허브류, 양파와 토마토, 이런 것들이 잘 어울리는 그런 조합이라고 볼 수가 있겠는데요. 마늘하고 양파하고 같이 쓰시게 되면 기본적으로 우리나라의 그 양념의 기본은 파마늘 아니에요? 파의 성분이나 양파의 성분이나 거의 비슷하거든요. 그래서 이거는 마늘은 기본 조합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 이런 양파와 마늘을 같이 쓰시면 음식의 풍미가 좋아지고 감칠맛도 좋아진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신선한 허브들, 파슬리라든지 바질, 타임, 우리 요즘에 동양의 향신료라고 하는 고수들, 이런 것들도 양파의 풍미를 상쾌하게 해주는 그런 식재료, 맛이 잘 어울리는 식재료라고 할 수가 있겠고요. 또 후추라든지 큐민이라고 하는 큐민 시드, 아주 자극적인 향이 있는 그런 향신료인데요. 또 그리고 카레에 들어가는 노란색 강황, 이런 거, 칠리 파우더, 파프리카, 머스타드 시드, 이런 것들이 다 양파하고 맛이 잘 어울리는데, 양파를 이렇게 살살살살 갈색이 나도록 볶아주면 우리가 카라멜라이징을 한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요. 이 카라멜라이징을 한 양파는 발사믹 식초라든지 간장을 약간 넣어주면 아주 감칠맛이 배가 돼서 굉장히 좋죠. 우리 이렇게 카라멜라이징한 양파를 가지고 살살 이렇게 갈색이 나도록 볶아가지고 양파 수프 만들면 너무너무 좋아하시잖아요. 그리고 이런 양파는 산미가 있는 레몬이라든지 토마토, 식초, 요거트라고 하기도 하고, 요런 그 드레싱하고 이렇게 같이 섞어서 쓰면은 각각의 맛들을 서로 도와주는 시너지 효과가 있어서 도움이 됩니다. 양파에 이제 건강적으로, 영양학적으로 잘 궁합을 높이는 게 있는데, 양파의 가장 좋은 성분이 뭐냐 그러면은 양파 껍질에 주로 많이 들어있다고 하고, 양파에도 자체에 들어있는 항산화 성분인 퀘르세틴 화합물, 그거하고 또 알릴 설파이드라고 하는 황화합물일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퀘르세틴이나 황화합물들은 면역력을 강화해주고 심혈관 건강에 굉장히 도움을 주는 걸로 알려져 있는데, 이런 그 양파의 이 항산화 성분 그리고 황화합물들을 비타민C가 풍부한 피망이라든지 브로콜리, 감귤, 케일, 이런 것들하고 같이 섭취하시게 되면 항산화 효과가 더 좋아지고 면역력도 상승시켜주는 그런 효과가 있기 때문에 도움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건강한 지방인 올리브 오일, 요즘에는 아보카도도 뜨고 있죠. 아보카도 오일 또는 아보카도 자체, 이 과일이지만 지방이 많은 과일이잖아요. 그리고 견과류, 이렇게 함께 조리를 하면 지용성인 항산화 성분들도 있단 말이에요. 예를 들어서 베타카로틴, 이런 것들, 이런 지용성 항산화 성분의 흡수율을 증가시킬 수 있게, 토마토의 라이코펜 같은 항산화 성분, 이게 지용성이기 때문에 이런 건강한 지방, 올리브 오일이라든지 아보카도하고 같이 드시면 흡수율이 좋아져서 건강 기능성이 배가가 될 수가 있겠죠. 그 다음에 이제 우리 렌틸콩이라든지 식물성 철분이 들어있는 거, 렌틸콩이라든지 시금치, 또 동물성 철분이 많이 들어있는 붉은 육류들, 이런 것들은 철분이 들어있어서 우리가 꼭 먹어줘야 되는데, 식물성 철분은 동물성 햄철인 붉은 육류의 철분보다 흡수율이 굉장히 떨어지고요. 기본적으로
역사적으로 모든 무기질 중에서, 미네랄 중에서 철분이 흡수율이 제일 낮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 철분은 많이 먹는 것도 중요하지만 흡수율을 고려해서 어떤 거하고 같이 먹느냐가 굉장히 중요한데, 우리 아스코르브산이라고 하는 비타민 C하고 같이 먹으면 철분이 아스코르브산에 이렇게 녹아서 흡수율이 배가가 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같이 드시면 굉장히 도움이 되겠죠. 그리고 이제 이런 양파, 아까 파하고 양파하고 거의 비슷하다 그랬는데 이게 알리움 식물이라고 그래요. 우리 식물학상으로 하면 백합과 식물인데요. 그 백합에 알뿌리가 있는 것처럼 알뿌리를 가지고 있는 그런 식물들인데, 마늘이라든지 대파, 또 서양대파라고 하는 리크, 뭐 이런 것들이 양파하고 비슷한 황화합물, 유황화합물을 가지고 있는데요. 이 유황화합물은 항산화작용, 항염작용, 항균작용이 있는데, 이런 마늘이라든지 이런 대파, 리크, 샬롯 이런 거하고 양파하고 같이 먹으면 영양학적으로 그 유황화합물의 성분이 더 늘어나니까 이런 항균작용, 항염증작용, 그다음에 항산화작용 더 올라가겠죠. 그래서 영양학적으로 좋은 궁합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러면 이런 맛을 살리기 위한 조합도 있을 수 있고 영양을 더 상승시키기 위한 조합도 있는데, 양파하고 맛과 영양이 뭐 따로따로 놀면 재미가 없죠. 맛도 있고 영양도 좋아야지 우리가 먹을 수 있는 거 아니겠어요? 그래서 양파를 맛있게 먹으면서도 영양도 또 좀 더 배가시키는 시너지 효과를 내기 위해서는 양파하고 마늘, 그 다음에 식물성 철분이 들어있는 시금치, 그리고 이런 시금치 같은 데 들어있는 베타카로틴의 지용성 항산화 성분을 올릴 수 있는 올리브 오일로 이렇게 조리해서 드신다면 도움이 될 것 같고요. 양파나 또 버섯도 엄청 좋은 항암 식품의 재료죠. 거기에 아까 양파의 단맛, 이런 것들의 감칠맛을 올리기 위해서는 약간의 산미를 넣어주면은 감칠맛이 더 풍부해지고 항산화 성분이 손실되는 것을 막아줄 수도 있어요. 그래서 요즘에 발사믹 식초라고 많이들 쓰시잖아요. 그래서 색깔에 따라서는 화이트 발사믹을 쓰셔도 되고, 또 이렇게 강조를 하기 위해서는 레드 발사믹 식초, 좀 진한 색깔의 발사믹 식초를 써서 오히려 동글동글동글 이렇게 해서 멋스러움을 표현해 주실 수도 있고 하니까 그런 것도 사용해 보시는 것도 좋겠고요. 양파하고 토마토 굉장히 좋은 궁합이거든요. 그래서 양파하고 토마토에다가 그 레몬, 산성 성분을 조금 넣어주면 훨씬 더 상큼한 맛이 나기도 하고, 또 레몬에는 비타민 C가 풍부하기 때문에 양파나 토마토에 모든 성분들, 항산화 성분들을 또 더 강화시키는 그런 효과도 있는 샐러드를 만드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제가 제일 좋아하는 것 중에 하나가요, 양파를 요즘에 가장 단백질 성분도 많고 건강한 곡류 중에 하나다 할 수 있는 게 렌틸콩인데요. 잡곡이라고도 할 수도 있고 콩류라고도 할 수 있는데 단백질 함량도 많아서 그 렌틸콩을 넣어가지고 우리가 카레를 만들면, 인도식 카레를 만들면 굉장히 건강에 좋은 그런 식사를 하실 수가 있습니다. 밥에 카레를 넣어서 드셔도 좋고, 또는 카레를 사실 해서 먹다 보면 한 끼는 밥에다가 해가지고 맛있게 먹었는데 좀 남으면 그거 참 어렵잖아요. 이럴 때 요즘에 랩으로 나오는, 동그랗게 나오는 랩 제품들 많이 있죠. 그런 것들을 이렇게 살짝 데워가지고 프라이팬에 데워서 거기다가 채소, 집에 남아있는 채소 다 이렇게 채 썰어서 넣고 요거트 소스 해가지고 그 랩을 해서 싸서 먹으면 점심 한 끼 때우실 수도 있고 간식으로 드실 수 있고, 그래서 좋을 것 같아요. 저는 단백질도 풍부한 렌틸콩을 이용한 인도식 렌틸 카레 만들어서 양파를 같이 해서 드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양배추랑 당근을 같이 먹으면 다이어트도 되고 당뇨에도 좋다고 하는데 정말인가요? 요즘에 양배추, 당근 굉장히 라페도 많이 만들어 드시고 셀럽들이, 그래가지고 굉장히 인기가 좋고 다이어트 식품으로, 값도 싸면서 할 수 있는 다이어트 식품으로 인기가 좋던데요. 양배추, 당근 둘 다가 칼로리 자체가 워낙 낮아요. 양배추는 100g당 24kcal, 당근은 살짝 단맛이 있고 하니까 34에서 40kcal인데, 토마토도 40kcal니까 사실 다 칼로리가 낮은 식품들이에요. 양배추도 그렇고 당근도
당근도 그렇고. 이 양배추와 당근은 칼로리만 낮은 게 아니라 또 식이섬유가 많기 때문에 섬유소가 많아서 혈당을 높이는 우리 인덱스 지수로 쓰는 게 혈당 지수라는 게 있죠. 얼마나 혈당을 빨리 올리냐 해서 쓰는 게 그 혈당 지수가 낮은 이런 식품들이기 때문에 이 칼로리가 낮은 비전분성 채소인 양파하고 당근, 탄수화물은 적고 식이섬유는 많아서 혈당을 안정화시키는데 굉장히 도움을 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다이어트와 당뇨를 조절하는데, 혈당을 관리하는데 도움이 된다 이렇게 하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많이 사용해 주시면 좋겠고, 그냥 양배추 라페만 하면 허여니까 색깔이 없어서 식욕이 안 돌잖아요. 거기에 당근 라페까지 같이 섞어가지고 이렇게 만들어서 드시면 색감도 좋아가지고 식욕도 더 나고 여러 가지를 섞어서 먹을 때 사실은 좀 더 균형 잡힌 식사를 할 수 있으니까 하나씩 따로 드시는 것보다 두 개 같이 해서 드시면 더 저는 좋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이제 당근이나 양배추를 따로따로 이렇게 봐도요, 그거 자체도 칼로리가 낮고 저 GI 지수, 혈당 지수 채소들이기도 하지만은요, 왜냐면 생당근 같은 경우에 혈당 지수가 16 정도 되고 55 이하면은 저 혈당 지수 식품이라고 하는데 16 정도 되고, 당근을 삶아서 약간 단맛이 많이 나도 30에서 49 정도밖에 안 되기 때문에 저혈당 지수 식품이고요. 식이섬유하고 폴리페놀, 또 파르카리놀이라고 하는 인슐린 민감도를 상승시키는, 그리고 혈당 상승을 그래서 완화시킬 수 있는 그런 성분들이 들어있기 때문에 혈당 조절에 도움이 되고, 또 식이섬유소가 많기 때문에 장내 미생물 균형도 개선할 수 있어서 도움이 되는 채소이기도 하고요. 양배추에는 얘도 이제 역시 탄수화물이 적어요. 그래서 밥 대신에 요즘에 다이어트 할 때 양배추 많이 넣어서 김밥도 싸 먹고 뭐 라이스 페이퍼에도 또 싸서 먹고 뭐 이러시던데, 하여튼간 섬유질도 많고 그래서 GI 지수도 낮고요. 근데 이런 양배추에는 비타민 U라고 해서 우리 현대인들의 위염이나 약간의 위궤양 증세가 없으신 분이 없는 것 같아요. 건강검진을 하시면. 이 비타민 U라고 하는 U는 뭐냐면 얼서의 약자예요. 궤양의 첫자란 말이에요. 그래서 이 염증이나 궤양을 완화시켜주는 성분들이 들어있고, 또 글루코시놀레이트라고 해서 이것들이 효소의 작용을 받으면 이소시오사야네이트로 되면서 우리가 항산화 작용, 또 항암 작용, 뭐 항염증 작용을 할 수 있는 좋은 성분들이 많이 들어있어서 양배추는 정말 옛날 그리스에서부터 서양 사람들은 가난한 자의 채소라고, 가난한 사람도 값싸게 가성비 좋게 먹을 수 있는 그런 빈자의 채소로 해서 널리, 건강 채소로 해서 널리 알려진 제품인데요. 이런 것들이 건강 개선에 도움을 줄 수 있고, 양배추가 저널 오브 푸드 사이언스의 2024년도 리뷰 논문에 보니까 혈당 안정화에 기여할 가능성이 큰 채소로서 선정이 돼 있더라고요. 물론 뭐 인체에다가 우리가 임상 시험을 해서 확인한 바는 아니지만 탄수화물 함량이라든지 혈당 지수 이런 걸로 판단을 했을 때 그만한 좋은 효과가 있는, 혈당을 안정화시키고 혈당을 잘 관리해 준다는 건 다이어트에 도움이 된다는 뜻이거든요. 그러니까 굉장히 좋은 식품이다 할 수 있죠. 이 두 개를 같이 드시면 얼마나 더 효과가 좋겠어요. 우리가 이런 당근이나 양배추를 식단에다 적용할 때 조금 유념하셔야 될 포인트들도 좀 있는데 한번 짚어봐 볼까요? 되도록이면 모든 식품은 튀김 안 하셔야 되는 거 알죠? 조리할 때 어떻게 해야 돼요? 생채로 먹거나 생으로 먹거나 살짝 찌거나 데치거나 이렇게 해서 먹어야지 섬유소도 보존을 할 수가 있고 영양소도 원래 상태, 자연 상태도 그대로 보존할 수 있으니까 조리법을 잘 선택을 하시면 좋겠다. 그리고 이런 좋은 채소라고 하더라도 식사 순서를, 요즘에 거꾸로 식사법이라는 거 들어보셨죠? 채소부터 먹고 그 다음에 단백질 먹고 마지막으로 탄수화물을 먹어라,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그래야지 혈당을 상승을 잡을 수 있다, 혈당 관리를 잘 할 수 있다. 그래서 이런 거꾸로 식사법의 식사 순서로 드시는 거 추천드리고요. 또 함께 먹을 때 건강한 기름 있죠, 올리브 오일이나 아보카도 오일 또는 아보카도와 같은 과일하고 같이 드시면 지용성 항산화 성분인 베타카로틴 같은 것들의 흡수율을 확 높일 수 있으니까 굉장히 좋고요. 그리고 채소만 먹는
먹는 것들이 가장 건강한 식사법이다라고 잘못 알고 계시는 분들이 있는데요. 채소만 먹어가지고는 근육을 유지할 수가 없어요. 근육이 있어야 혈당도 조절이 되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단백질이나 지방의 비율도 좀 맞춰서 드시는 게 좋겠는데, 제가 추천하는 거는 다이어트를 원하시고 건강한 일반적인 건강을 유지하기 위한 비율이라고 하면 탄단지의 비율을 50대 30대 20, 탄수화물 50, 단백질 30, 지방 20 이렇게 하거나, 근육을 만드는 거에 내가 근육이 빠졌어 너무나, 그래서 근육을 난 좀 더 키워야 돼 혈당 조절을 위해서, 그러신 분이라면 탄수화물을 조금 낮춰서 40, 그 다음에 단백질은 조금 높여서 40, 그 다음에 지방은 20 그대로 유지를 해주시는 게 이상적인 균형 잡힌 식사의 비율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겨울에 영양 섭취 제대로 할 수 있는 재료 조합이 있나요? 겨울이 되니까 벌써 우리가 코트도 입고 기온이 낮아지고 또 일조량도 좀 줄어들고, 그래서 감기 같은 거 걸리기 쉽잖아요. 그 감기가 걸린다는 건 무슨 뜻이죠? 그 기온이 떨어지면서 면역력이 떨어지고 있다는 뜻이에요. 왜 그러냐? 우리 체온이 1도가 떨어지면 면역력이 30% 저하된다는 말이 있는데, 그건 왜 그러냐면 체온이 1도가 떨어지면 혈관이 수축을 하게 돼요, 우리 몸에서. 그럼 혈관이 수축을 하게 되면 혈류량이 그만큼 줄어들겠죠. 이 혈관을 통해서 모든 물질들이 우리 세포로 운반이 돼야 되는데 그 양이 줄어드니까 면역력이라든지 또 그런 것들이 줄어들게 되는 거죠. 세포의 기능도 저하가 되고, 그래서 감기도 잘 걸리는 거예요. 면역력이 떨어지니까. 그래서 이 겨울이 되면 기온이 낮아지니까 면역력 유지하는 거에다가 초점을 맞추셔야 되고, 혈관이 수축이 되지 않으면서 혈액순환이 잘 원활하게 되는 거, 여기에도 초점을 맞추셔야 되고, 일조량이 줄어들기 때문에 우리가 하루에 15 내지 20분만 햇빛을 쬐면 비타민 D가 부족할 일이 없는데, 일조량이 줄어드니까 비타민 D가 부족하기가 쉽거든요. 그래서 비타민 D를 보충할 수 있는 식품이나 이런 데서 보충할 수 있는 방법을 또 맞추는 거에 초점을 맞추고 우리가 식단 관리를 하시면 굉장히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면역력 강화를 하기 위해서는 비타민 A라든지 비타민 C, 비타민 E, 그리고 단백질, 면역 무기질이라고 하는 아연, 이런 것들의 섭취를 좀 늘릴 수 있는 방법을 아시는 게 좋은데요. 비타민 A, 비타민 C, 비타민 E는 우리가 에이스잖아요, 같이 읽으면. 그래서 으뜸 비타민이라고 그래요. 이거는 비타민의 작용도 하지만 항산화 작용이 굉장히 큰 비타민들이에요. 그래서 항산화 비타민이라고 하기도 하고, 그래서 이런 것들이 우리 몸의 면역력을 증진시켜 주는데 굉장히 좋은 효과를 내고 있고, 아연은 면역을 좋게 해주는 무기질. 그래서 겨울철에 싱싱한 굴 드시면 아연 많이 섭취하실 수가 있고요. 면역력 하면 단백질이죠. 그래서 단백질 잘 드시는 게 도움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체온 유지하고 에너지 대사를 향상시키기 위해서는 에너지 대사에 필요한 비타민 B군, 그리고 철분이라든지 양질의 지방도, 그래서 겨울철이 되면 사람들이 약간 좀 기름진 음식을 찾게 되는 것 같아요, 자연적으로. 그래서 그렇게 드시는 게 체온을 유지하는 데 도움이 되기 때문이죠. 피부나 우리 몸의 점막은 사실 우리의 외부로부터의 세균이나 이물질이 우리 몸 안에 들어오는 것을 막기 위한 1차 방어선 역할을 해요. 그러니까 면역의 1차 방어선이다, 이렇게 볼 수 있는데, 이 피부나 점막이 가을철이 되면서부터 거칠해지면서 건조해지면서 이 피부나 점막이 약해지기가 쉬운데, 이럴 때 피부에 비타민 A나 비타민 E, 그리고 오메가3 지방산 등의 불포화 지방산을 많이 잘 드셔주시면 피부나 점막이 윤활제 역할을 해서 굉장히 튼튼해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걸 좀 더 챙겨 드시는 게 좋겠고요. 이제 일조량이 떨어지니까 비타민 D를 식품으로부터 보충해야 된다 그랬잖아요. 햇빛이 부족할 때는 비타민 D가 많이 들어있는 이런 생선들, 오메가3 지방산이 들어있는 등푸른 생선들, 그리고 달걀 노른자, 그런 달걀 노른자 많이 드시는 거 좋겠고, 요즘엔 생버섯을 많이 드시는데 생버섯은 비타민 D가 많잖아요. 이것을 말릴 때, 햇빛에다가 말릴 때 그 UV 라이트를 받아서 버섯에 들어있던 에르고스테롤이라고 하는 성분이 비타민 D2로 바뀌게 되거든요. 그래서 비타민 D 보충 식품들을 잘 챙겨 드셔야 도움이 되겠죠. 그리고 이렇게 겨울철이 되면 혈액의 그 혈류량이 추워서 줄어들다 보니까 소화 기능이 좀 약화가 잘 안 될 수가 있어요. 그래서 되도록이면
아니면 겨울철에는 좀 따뜻한 식품들, 그리고 섬유질이 풍부해서 소화 기능을 원활히 할 수 있는 그런 식품들을 많이 드시면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40대 이후부터 단호박이 몸에 좋다고 하셨는데요. 먹어야 하는 결정적인 이유가 무엇인가요? 40대 이후가 이제 장년층이 넘어가면서부터 건강이 옛날하고 좀 달라 이런 거를 많이 느끼시는데, 우리가 점점 청년 때하고 달리 근육량이 줄어들면서 기초대사량이 감소를 해요. 그리고 이제 지방이 늘어나고 하니까 기초대사량은 감소하고 인슐린 저항성은 높아지고 이러기 때문에 혈당 관리가 굉장히 중요하게 되는 거죠. 그리고 또 심혈관계 질환도 많이 생기게 되고, 그래서 이럴 때 40대 이후에 단호박이 건강에 참 도움이 되는 식재료다라고 하는 말씀들을 많이 하시는데, 단호박은 40세 이후의 성인들에게 노화 방지, 저속 노화를 할 수 있는 그런 노화 방지 제품, 그러니까 혈관의 혈류, 원활한 혈류를 개선할 수 있는 제품, 또 면역력도 좋게 해주고 또 혈당 관리도 잘 되고 소화도 잘 시킬 수 있는 그런 식재료 중에 하나가 아닐까 해서 추천을 많이 하는 것 같습니다. 단호박에는 베타카로틴이라든지 비타민 C라든지 비타민 E, 그다음 폴리페놀, 루테인과 같은 항산화 성분들이 굉장히 많이 풍부하게 들어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서양에서는 10월달 마지막 주가 되면 헬로윈 파티를 하면서 그 주황색 호박을 가지고 할로윈 트리트도 하고 이러면서 펌프킨 파이도 만들어 먹고 하면서 그 제철 식품으로서의 각인을 시키는 것 같아요. 근데 단호박에는 그 베타카로틴이 들어있기 때문에, 베타카로틴은 우리 몸에서 비타민 A로 전환이 되면서 피부라든지 점막을 튼튼하게 해주기도 하고 시력에도 도움이 되고요. 또 루테인 성분도 같이 들어있기 때문에 눈 건강, 황반 변성을 예방할 수 있는 그 눈 건강에도, 노년기에 도움이 되고, 또 항산화 비타민이라고 하는 비타민 C와 E도 들어있어서 노화 방지나 면역 강화에도 도움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단호박에 있는 이런 풍부한 항산화 성분들은 피부라든지 또 눈, 뇌 건강을 탁월한 성분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기 때문에 동안식품이라고도 우리가 할 수가 있겠죠. 그다음에 이제 이 지금 베타카로틴이 많이 들어있고 또 식이섬유도 많이 들어있고, 단호박에는 칼륨이라고 하는 성분도 많이 들어있어서 칼륨은 나트륨 배출을 도와줘서 혈압을 낮춰주는 효과가 있다는 건 너무나 잘 아시잖아요. 그리고 식이섬유, 섬유소도 많이 들어있어서 혈중의 콜레스테롤을 우리 몸 바깥으로 배출시켜주는 유일한 방법이 바로 식이섬유소예요. 그러니까 이 콜레스테롤을, 혈중 콜레스테롤을 낮춰줄 수도 있고, 또 베타카로틴은 혈관 내벽의 손상을 막아줘서 동맥경화를 예방해 줄 수 있기 때문에 심혈관 건강에 도움이 되는데, 40대 이후가 되면 심혈관 건강이 문제가 되는 분들이 많이 생기시잖아요. 그래서 도움이 되는 혈압 조절과 콜레스테롤 관리에 도움이 되는 식재료다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겠습니다. 또 단호박은 그 단맛에 비해서 혈당 지수가 낮은 편이에요. 그래서 식이섬유가 많이 들어있어서 그래서 혈당의 급상승을 막고 포만감을 부여하기 때문에 체중 관리나 혈당 관리에도 도움이 된다 이렇게 보실 수가 있겠죠. 그리고 단호박은 우리가 주로 어떤 걸 만들어 먹죠? 갈아서 펌킨 파이라든지 단호박죽, 단호박 스프 이런 거 많이 만들어 드시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소화에도 도움이 되는, 소화를 쉽게 시킬 수 있는 형태로 많이 드시니까. 아니면 또 단호박찜 이런 것도 많이 해 드시는데, 혈당 조절을 하려면 요즘에 우리 식당에 가서 먹으면 단호박찜이 많이 나오는데 막 거기다가 그냥 설탕을 너무 많이 부어가지고 막 올리고당도 많이 붓고 해서 그러는데, 그렇게 하면 혈당 조절에 전혀 도움이 안 되시니까 그냥 그 자체의 그 단맛을 활용하시는 게 저는 가장 건강한 방법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교수님께서 직접 드셔보시고 맛있으셨던 재료 조합들이 있으신가요? 추천 부탁드립니다. 아까 우리 양파 얘기할 때도 나왔었는데, 인도식 렌틸콩 카레예요. 예, 그래서 양파하고 마늘, 그다음에 단백질이 많은 렌틸콩, 강황, 토마토로 이제 약간 색깔을 더 노란색과 토마토의 붉은색이 해서 주황색 같은 그런 색깔을 내는데, 이렇게 인도식 렌틸콩 카레를 만드는데, 이때 우리가 카레의 자극적인 맛을 조금 완화시키기 위해서 우유를 넣는다든지 또는 생크림을 넣는 경우도 많이 있는데, 여기에다가 또 좀 독특한 맛을 내려면 코코넛
코코넛 우유를 넣어보는 것도 좋아요. 코코넛 우유를 넣어주면 식물성 대체유잖아요, 코코넛유는. 그래서 그게 또 독특한 맛도 나고 우유의 그런 동물성 식품에 대해서 좀 깊이 하시는 분들한테는 도움이 되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그렇게 하면은 요런 카레를 만들어 두면은 밥에다 또는 난이라고 하는 그 인도식 빵에다가 이렇게 해서 싸서 같이 먹으면은 한 끼 식사로 아주 훌륭한 식사가 되겠고요. 이게 남았다 그러면 렌틸 카레 랩을 할 수가 있어요. 어디다 카레 남은 것을 또띠아나, 이런 또띠아 랩이나 또는 입 넓은 채소 있죠, 상추 같은 거, 또는 라이스 페이퍼 이런 데다가 집에 남아있는 채소들 몽땅 털어, 그거 집에다가 그냥 계속 냉장고에 넣어두면 다 상해서 버리시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거 다 해가지고 채 썰어서 같이 넣고 거기다 신맛이 약간 있는 요거트 소스를 같이 해서 이 카레 남은 거 같이 섞어서 싸서 드시면 아주 훌륭한 점심 도시락 한 끼가 될 수가 있고요. 간식으로도 아주 좋은 간식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런 식품 한번 추천해 보고 싶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현재 하나로 의료자단에서 더 건강한 영양연구센터의 센터장으로 있는 이영은입니다. 저는 30여 년 동안 원광대학교 식품영양학과에서 식품영양학과 교수로 재직을 했고요. 현재는 명예교수로 있습니다. 대한영양사협회 회장을 역임하기도 했고, 우리의 식생활 습관을 개선하는 것이 우리의 의료 수가를 낮추고 앞으로는 예방의학이 중심이기 때문에 의료비를 절감할 수 있고 초고령 사회에서 더 건강하게 액티브 시니어로서 살 수 있는 가장 좋은 방법이 식생활 습관 뿐만 아니라 수면 습관, 운동 습관을 바로잡는, 개선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식생활 코칭, 생활 습관 개선을 코칭하고 있는 센터를 만들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제가 생각하는 식생활에서 가장 중요한 거는 뭐 특정 식품이 뭐가 좋고 하니까 이것만 먹어야 된다. 이거는 사실 우리 식생활에서 크게 도움은 안 되고요. 암 예방에 있어서도 마찬가지고 암 치료를 위해서도 마찬가지예요. 균형 잡힌 식사를 해야 되는데, 균형 잡힌 식사라는 거는 다양한 영양소를 섭취할 수 있는 식사라는 뜻이거든요. 그래서 우리 영양 성분이나 식품의 종류에서 다양성이 확보가 돼야 되고요. 다양성과 균형성, 얼마나 퍼센티지를 잘 맞춰서 먹느냐. 제가 아까 말씀을 드리면서도 탄수화물 단백질의 비율, 뭐가 건강에 좋다 이런 말씀도 드리기도 했는데요. 뭐만 먹는다는 거, 그 특정 식품만 먹는 것보다는 다양성과 균형을 유지하면서 하는 균형 잡힌 식사가 여러분들의 건강에 가장 도움이 된다는 말씀을 다시 한번 드리고 싶습니다.